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 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쉬어가는 코너로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비교를 제가 24번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24번까지 했었죠.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 하이웨이, 다시 말해 고속도로는 영국 영어에서 모터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캔디, 뭐 달달한 그 말 그대로 사탕류 이런 거를 미국 영어에서는 이제 캔디라고 하죠. 이거를 영국 영어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윗이라고 하네요. 스윗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영국 처음에 공부하러 왔을 때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기후가 좀 달라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영국에 와서 그 가을 겨울이 되면은 좀 감기 한번 걸리면은 이게 좀 오래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몇 년 살면 괜찮아집니다, 다들. 근데 초반에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뵀었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침이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런 목캔디 같은 거, 그런 것들 사서 좀 수업 시간에 물고 있으면은 기침도 멎을 겸 그거를 좀 살려고 하는데, 또 막상 잘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사탕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좀 찾아봤는데 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친했던 어떤 그 영국인 남자,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어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를 슈퍼나 약국에 가서 코프 스위치 달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죠, 스위치.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무슨 캔디류라든지 뭐 젤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 되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칩이 나오네요. 이 칩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칩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감자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자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된 그 과자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그런 감자칩들을 미국 영어에서는 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국에선 칩이라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프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프스. 그러니까 이게 발음은 크리스프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크리스프스인데 아무도 그렇게 천천히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빠르게 여기 이게 그 S부터 SPS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모음이 안 껴서 발음을 되게 압축적으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프스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I'm quite fancy the crisps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프스가 마치 방울반 소리 이런 소리 내듯이 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크리스프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칩 이런 걸 크리스프스라고 하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프렌치 프라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프렌치 프라이 요거는 이제 미국 영어에서 프렌치 프라이가 영국 영어에서는 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칩이 감자칩이 영국에서는 크리스프스고 미국에서의 프렌치 프라이가 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국에 여행 오신 분들은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영국 음식으로 알려진 거. 피쉬 칩스 이거죠. 이거는 이제 큰 생선 그 살덩어리를 튀긴 것에 칩을 갖추죠. 여기서 칩은 요 미국에서 말하는 그 칩, 동그란 바삭바삭한 그 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칩은 우리가 생각하는 프렌치 프라이 같은 거죠. 근데 대신에 프렌치 프라이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스틱 형태의 건 똑같은데 프렌치 프라이스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그런 걸 줍니다. 같이. 근데 왜 여기 그 프렌치 프라이스 이게 왜 프렌치냐? 이게 원래는 프랑스가 아니라 벨기에 거라고 하죠. 원래 벨기에. 근데 벨기에도 이제 불어 쓰는 그 공식 언어 중에 하나가 불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 벨기에 북쪽에 앤트워프나 이런 쪽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렇죠. 마치 그 이태리의 북부 쪽 밀란이 남부 뭐 나폴리나 이런 데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그
앤트워프 이런 쪽이 굉장히 잘 사는데 그쪽은 공업 도시가 잘 사는데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프렌치어를 쓰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 감자를 튀겨서 그렇게 먹더라 해가지고 그냥 프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프라이스에서 프렌치 프라이스라고 붙었다고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엄밀하게는 이제 이게 그 벨기에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쿠키를 영국에서는 쿠키라고 안 합니다. 알아는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비스퀴트라고 합니다. 이 비스퀴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국 단어들이 조금 더 그 유럽 쪽,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펠링도 그렇고요. 그런 단어들을 계속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키는 영국에서는 비스퀴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그 미국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는 거 갖고 나가는 거죠.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영국에서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영국에서는 테이크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점에 가도 그 카페에 가도 그렇고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도 거기 물어봅니다. 계산을 할 때 eat here or take away. 여기서 먹을 거니 아니면 take away. 가지고 갈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take out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take out이 더 한국 분들한테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은 이거를 take away라고 합니다. 요거 좀 흥미로운 좀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네, elevator. 미국식으로 elevator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엘리베이터는 영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리프트라고 합니다. 리프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 탈 때 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층수를. 그게 영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층이 아니에요. 1층을 ground floor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층이라고 하죠. 땅 있는 층.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2층이 first floor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3층이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좀 그 리프트를 타셨을 때 그 층수가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 2층 갈 거니까 2층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2층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실제적으로는 3층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연구했을 때 좀 재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리프트가 들어간 건데요. 왜 미국에서 차로 누군가를 데려다 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쓰겠죠. give a ride. 누가 차로다가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 데려다 주는 거를 give a lift 라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give you a lift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좀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사실 영국에 오기 전에 영국 영어에 노출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I will give you a lift, I will give you a lift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일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 이제 그 설명을 해주죠. 내가 너 리프트 해준다고 차로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갔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미리 사전에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좀 바로 들었을 때 설령 내가 그 단어를 내 입을 통해서 바로 한 방에 나오지 않더라도 상황 파악은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flashlight 이게 원래 플래시가 약간 반짝반짝 하는 거잖아요. light 빛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후레쉬라고 하는 거죠. 다소 올드한 표현 같지만 이걸 영국에서는 톨치라고 합니다. 이 톨치가 횃불 같은 것도 톨치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톨치를 영국에서는 flashlight을 영국에서는 톨치라고 한다. 그 핸드폰에 요새 그 프레쉬 기능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톨치라고 불러요. 영국 사람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죠. 이게 동사로 떨어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명사로는 이게 가을이죠. 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걸 영국에서 autumn이라고 하죠. 제 친구 중에 정말 미국한 어떤 그 미국 여자가 있는데 아주 금발의 딱 그런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그 남부도 아니지. 사실 그 플로리다 거의 비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금발에 키도 크고 늘씬늘씬하고 팔다리 길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이름이 autumn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와서 사실 autumn은 영국 단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인인데 이름이 autumn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발음을 이제 몇 번 하는 거 봤는데 I'm autumn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뭐 인사하잖아요. 처음에 I'm 누구 얘기하는데 I'm autumn 얘기하니까 영국 사람한테 상당히 신선해서 영국 사람들이 한 번씩 다 따라 하더라고요. autumn 뭐 이런 식으로 autumn인데 그리고 영국에서 특히 이 AU 발음은 이게 어보다는 상당히 오에 가깝습니다. 오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autumn 이런 식으로 오토 자동차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garbage, trash 다 쓰레기라는 뜻이죠. 이걸 영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다르게 부르네요. rubbish라고 합니다. rubbish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R로 시작하는 단어를 한국 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남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영어권 국가에서 이 R을 한국식의 그 L 발음으로 리을 발음으로 하면은 100%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러비시 이렇게 얘기하면 러비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게 러비시라고 생각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학생 때 이제 살던 그 기숙사 건물이 레드레인이었거든요. R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거나 했을 때 우버를 타거나 할 때 레드레인 코트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한 번에 바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R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R 발음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상대적으로 그냥 발견한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 R 전에 R을 발음하기 전에 우 발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음을 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발음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한국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우를 하고 있다가 rubbish 이런 식으로 rubbish 이렇게 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를 안 하고 rubbish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R이 그냥 L 혹은 한국의 리을처럼 발음된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 빨간색 그러면 red 우를 빨리 했다가 바꿔버립니다. red 비가 온다 비 rain 이런 식으로 그냥 rain 하면은 갸우뚱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팁이고요. 적어 놓을까요 그냥? 그래서 이 rubbish 이거 자체가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사실 형용사로도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질이라든지 서비스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되게 좀 별로다 할 때 물론 그 영국 사람들 그거 정말 crap이다. 쓰레기다 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거 정말 rubbish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rubbish. 그 다음에 garbage can, trash can 이거가 쓰레기통이죠. 영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rubbish can이라고 할까요? 자, 웨스트입니다. 그냥 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ubbish bi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냥 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eighbor 이건 이제 이웃이란 뜻이죠. 이게 영국에서는 발음은 같지만 스펠링이 상당히 불어식으로 보이죠. neighbor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도 유럽 컨티넨탈 유럽에 가깝기도 하고 제가 컨티넨탈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북유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컨티넨탈 유럽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랑스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 이런 데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컨티넨탈 유럽이랑 가깝다 보니까 스펠링, 특히 이제 뭐 불어라든지 독일어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영어는 영어의 원래 기초 포맷은 독일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영어 잘하잖아요. 기초 포맷은 독일어랑 상당히 가깝고, 영국 사람들의 인종인 그 앵글로 섹슨 자체도 그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영어의 원형은 상당히 독일어랑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놀만 그 왕조라든지 이럴 때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프랑스어랑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neighbor 이렇게 쓰네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 아직도 영국은, 사실 영국이 핀테크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근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체크를 많이 써요. 다시 말해 수표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개인 이름으로 된 그 수표를, 이렇게 그 수표 그 체크북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 금액 써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상대방이 그걸 받고 자기 은행에다가 디퍼짓을 하거나, 요새는 그냥 뭐 은행에서 있는 앱을 키면은 그 디파짓 체크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 카메라로 그냥 찍어서 올리면은 바로 그 디파짓이 돼버려서 현금화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 수표도 미국 거보다는 영국 단어가 상당히 불어랑 비슷하죠. 체크. 가깝습니다.